백인 우월주의자인 범인이 자신의 범행 장면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의 혐오가 범죄로 표출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서울 보신각에서 모두의 목소리, 모두를 리스펙트를 주제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급증으로 지자체의 이민 다문화 정책적 지원은 높아졌지만 담당 공무원의 업무 인지도는 낮게 나타나 역량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숲해설 경연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국내 숲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짐에 따라 외국어 숲해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뉴질랜드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테러 장면을 자신의 SNS로 생중계까지 한 범인은 인종주의가 범행 동기로 밝혀졌는데요. 이민자를 향한 극단주의자들의 증오가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타고 글로벌 테러리즘으로 발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종현 PD가 전합니다. 호주 국적의 백인 우월주의자를 자처한 브렌턴 테런트가 이슬람 사원 두 곳에서 무방비 상태의 무슬림을 향해 총기를 난사해 50여 명의 시민이 숨졌습니다. 총격범이 이런 범행을 담은 74쪽의 선언문을 인터넷에 올리고 범행 장면을 실시간으로 17분 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범인의 행동은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On two mosques in New Zealand is yet another terrible reminder that racism kills.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강력하게 극우 극단주의자들의 증오, 혐오 조장 콘텐츠를 차단하고 테러 지지 관련 콘텐츠를 자체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요. 평소에도 범인은 인터넷에서 이민자를 향해 혐오감을 표출해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민자를 향한 구구단체의 공격은 최근 10년 새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공공장소를 테러의 장소로 택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5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흑인 교회에서 테러가 발생했고 2017년에는 캐나다 퀘벡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미국 피츠버그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숨졌는데요. 이렇게 극우단체들의 테러가 점차 계획적, 조직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원인과 대처 방안, 그리고 한국 사회에 주는 메시지에 대해 좀 더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단순한 모방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해외에서 그런 사례들이 생겼을 때 이게 거의 실시간으로 한국의 TV나 개인 소셜미디어나 이런 거에 중계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모방 범죄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해외의 인종주의 테러로 인해 한국에서도 모방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런 반이민 정서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과 대안책이 있을까요? 그것을 재생산하는 미디어의 역할 같은 것들을 주의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섣불리 이게 내용 자체가 선정적이다 보니까 사람들 관심을 끈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주요한 언론사조차도 여과장치 없이 그러한 이미지들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언론 보도의 윤리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것들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야 되고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걱정해 볼 수 있겠죠. 반이민 정서의 어떤 확산과 함께요. 네, 잘 들었습니다.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김상학 교수였습니다. 한편 총격 이후 호주는 외국인 이민자 수를 줄이고 이민자들의 대도시 진입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호주는 옆 나라 뉴질랜드에서 반이민 테러가 벌어진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이런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호주가 이주자를 대하는 태도가 뉴질랜드의 이민자 포용과 대조된다며 호주 정부는 기술 이민 영주권자 일시적 대도시 진입 금지 등 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현 태도를 성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이민 정서에 대한 각국의 대응 방식이 상이한데요. 한편 세계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더욱 필요하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현 PD가 전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1960년 추모 기념일을 지정해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보신각과 부천역 마루광장 등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보신각에서는 모두의 목소리, 모두를 리스펙을 주제로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억압을 이주 노동자들의 발언을 통해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속되는 차별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이주 노동자들의 자유를 표현한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돼 참석한 이들과 공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더불어 세계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공동선언문 낭독이 다국어로 진행돼 모두의 목소리를 전하였습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그러나 가까이에 있었던 누군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그것은 바로 나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우리는 외친다.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또한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었던 다문화 정책과 그에 따른 내국인들의 인식에 대해서도 함께 주장을 하면서 인권에 대한 존중과 실질적인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을 말하였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허울뿐인 다문화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문화라는 말이 거꾸로 차별화, 편견의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공정한 사람으로서의 대우와 인권과 복지를 허락해야 됩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보신각에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행진을 하면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위법한 단속과 추방의 강행에 반대하는 의지를 돋보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 이주 여성, 그리고 난민법 제정을 위한 홍보 부스가 설치되면서 이들을 위한 서명운동도 이어졌습니다. 부천역 마루광장에서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기념한 캠페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인종차별의 심각성을 알리고 내국인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으며 상담 부스도 설치해 이주민의 삶의 고충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 행사가 여러 지역에서 열리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다문화인들과 세계인들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높아져 가길 기대해 봅니다. 다문화 뉴스 김종현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뤄야 할 이민 다문화 업무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이민 다문화 정책 업무에 인지가 낮은 실정인데요. 최미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법무부의 출입국자 통계에 따르면 내국인 대비 체류 외국인의 비중은 4%에 달합니다. 이미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내국인 대비 외국인 주민의 인구가 10%를 넘어선 지역도 많습니다. 최근 IOM 이민정책연구원의 한 보고서에서 체류 외국인의 급증으로 지자체의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게 나타나 역량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지자체에서 하던 행정 업무와는 좀 다른 성격의 일들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업무를 맡은 담당 공무원 수가 1인에서 2인에 불과한 아주 작은 규모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그 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걸 알고 있지만은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지자체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지자체에서 배정한 이민, 다문화 관련 예산은 1,771억 원, 관련 과제 수는 999개입니다. 서울시가 343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했고 수행 과제 또한 112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담당 공무원들은 이민 다문화 정책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낮아 업무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5%에 달했는데 이민 다문화 정책 관련 교육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응답자 중 56%로 과반이 넘게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업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정착이 된 게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점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의무화를 좀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려면은 이분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정책이나 대민 서비스가 지자체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제공이 시급하다고 전합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다음은 단신입니다. 경찰청은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전국 외사안전구역 19곳에서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셉테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셉테드는 절도에 취약한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에 특수 형광물질을 뿌리거나 조명을 개선하는 등 범죄 예방에 적합한 구조로 지역 환경을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경찰은 범죄 발생 관련 빅데이터를 토대로 범죄 취약 지점을 진단한 후 CCTV, 보안 등 비상벨 등 맞춤형 시설물을 설치하고 기존 시설물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내외국인 주민이 셉테드 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해 체감 안전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물리적 환경 개선뿐 아니라 주민의 유대감을 증진해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3.1운동의 영향으로 100년 전 러시아 연해주에서 결성된 최초의 임시정부인 대한국민의회와 3.17 독립선언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100년 만에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대한고려인협회 등 고려인 500여 명은 지난 17일 경기도 안산시 떼골마을에서 만세 행진, 독립선언 기록하기 등을 진행하며 선열들의 독립운동을 기렸습니다. 또한 고려인 단체들은 이날 기념식에서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 건립을 위한 국민추진위원회도 함께 출범시켰습니다. 제한중국동포가 속한 26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문화축제를 지난 16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3.1운동에 담긴 독립,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3.1운동, 독립운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민족, 우리 민족들이 같이 일어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26개 시민단체가 함께 주최를 해서 공동 주최해서 우리 조상님들의 역사를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이날 청소년 대표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 삼창이 이어졌으며 이성 구로구청장, 박영선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합창, 뮤직극 등 각 예술단체의 다양한 공연이 어우러져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3.1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독립을 위해 열심히 싸워주신 우리 독립투사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연극을 준비했어요. 독립투사분들의 그 땀과 노력이 얼마나 힘들고 고됐는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어요. 지난 100년 국내외에서 나라를 지킨 선조들을 기리며 내국인과 동포가 한자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의 100년을 약속했습니다. 공익채널 다문화TV가 봄을 맞아 풍성한 신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데이비드 테넨트 주연의 법정 스릴러 다문화 특선 드라마 더 익스케이프 아티스트를 비롯해 금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다문화 다큐 스페셜에서 세계의 다양한 여행지를 소개하는 세계문화 탐방이 방영되고 지구의 숨겨진 자연과 고대 문명 지역을 엿볼 수 있는 더 익스플로러스가 월요일 밤 9시에 방영됩니다. 이번 신규 프로그램은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로 시청자들에게 첫 선을 보입니다. 또한 4월 1일 오후 8시에는 엄마의 봄날이 편성돼 시청자들에게 가족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다문화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 숲과 자연 휴양림을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대상 숲해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 대상 산림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숲해설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경연에 참가한 숲해설가의 익살스러운 몸짓에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설명을 경청합니다. 지난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평화와 웰빙의 숲이란 주제로 숲해설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말로 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했지만은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관광객이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 숲을 그분들한테도 알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외국어로 숲을 해설하는 해설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또 그분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숲해설가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숲해설가, 유아숲 지도사, 숲길 등산 지도사 등 산림교육 전문가는 물론 영어에 능통한 일반인도 참가했습니다. 영어 숲해설에 참가하게 된 것은 많은 또 다문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우리나라의 이 좋은 산, 숲, 나무, 풀들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이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영어로 해주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하게 됐고요. 이날 경연을 통해 선발된 수상자들은 올해 6월 열리는 아태 지역 산림주간 행사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숲 해설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제일 큰 행사, 산림 총회가 있는데요. 외국인들도 내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숲을 방문하는 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숲 해설가들 중에서 외국인 친화형 해설가들을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4년간 외국인의 방한 기간 주요 활동은 쇼핑이 지속적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2위는 식도락 관광, 3위는 자연경관 감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숲과 바다 등 자연경관 감상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작년 43.1%로 크게 증가했으며 글로벌 관광 트렌드가 경험과 휴양으로 변화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숲 해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숲 해설 경연대회를 통해 국내 아름다운 산림 지역이 효과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알려지길 바랍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뉴스 단신입니다. K-팝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외국 청년들 사이에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옷장 속에 묻혀있던 한복이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또 다른 한류 매개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휴스턴 한국교육원에서는 멕시칸 학생들을 위한 한국 예절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한복협회와 함께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900여 벌의 한복을 기증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한복을 선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소중한 한복을 외국 학생들에게 줌으로 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도 느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외국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삼도록 저희가 이 사업을 하였습니다. 기증된 한복은 세계 10여 개 나라 20여 개 도시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배우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전남 화순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행복바라지 나눔봉사단이 지역 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나눔봉사단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결혼이 주민으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소외계층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계획에 수립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화순 노인복지센터 화순 요양원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해 장기자랑을 선보이며 나눔봉사를 실천했습니다. 동해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6일 동해경찰서 외사계와 연계해 다문화 어린이 범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교육은 동해시 다문화가족 초등학교 입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경찰서 견학, 순찰차 오토바이 탑승 체험, 어린이 유괴 대처 애니메이션 시청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더불어 입학을 앞둔 다문화 어린이들을 위해 문구 세트를 선물로 제공했습니다. 다문화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산업대학원 정지윤 교수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이민 다문화 활동이 어디까지 학교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개별 직업 영역에서 어떻게 접목할 부분이 있는지 도출함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총 18개 중앙행정기관별로 시행되고 정책 과제 총 117개의 주요 정책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어 능력 부족으로 학습이 부진하고 집단 따돌림으로 정서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어려움과 정체성 형성 과정의 여러 가지 혼란과 출신 국가별 학생이 한 학교 또는 한 학급에 혼재되어 언어 교육의 문제점과 이중언어 강사의 잦은 전출이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국인 학생과 다문화 학생 모두 소중한 우리의 인적 자원인 청소년들이 교우 관계의 어려움과 학업 부진으로 10년 뒤 청년이 되었을 때 사회 부적응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합니다. 문화예술 교육에서 교육으로 사람을 성장시키고 문화예술로 질을 높이자는 슬로건을 내세워 여러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관련 전문 영역의 활동이 확대되고 자료화가 되어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민 다문화 이주민이 한국인이 되어가고 체류 외국인으로 자연스러운 어울림의 학교와 현장을 만들어가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다문화 게시판 소식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이 다문화 가정의 초중고교생들에게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학력 향상을 지도할 대학생 4,000명을 모집합니다. 활동 기간은 오늘 4월부터 내년 2월까지며 3월 29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무부가 제12주년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는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당신의 대한민국을 보여주세요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수기와 사진, 동영상, 3개 분야의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제10회 전국 다문화 말하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대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입국한 국내 거주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 자녀로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에서 UCC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문화 인식 개선을 주제로 동영상을 제작해 제출하면 됩니다. 극단적 이념과 혐오주의가 끔찍한 범죄로 이어진 뉴질랜드 총기 참사. 세계는 여전히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혐오와 차별의 태도가 만연합니다. 이에 대해 국제안보단체와 시민단체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혐오 범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포용이란 가치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